화제의 격투기 토크쇼 아웃레이즈입니다. 저희가 모인 곳은 신촌의 모처입니다. 네. 여기 장소가 어디죠? 정석 기자? 홍대. 예. 여기서 한 10분 걸어가면 홍대입니다. 여기 옆에 미분당이라는 맛있는 쌀국수집 있습니다. 그거 먹으러 가야겠네. 좋습니다. 그 여기가 원래 스튜디오를 걸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스튜디오 이름을 물어봤는데 스튜디오 이름이 따로 없고요. 네. 송광빈 대표님이 하시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를 자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져가지고 그럼요. 네, 소개를 드렸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간질 고트 이간질 요괴 이교덕 기자고요. 제 맞은편에 정성욱 편집장 나와 계십니다. 네, 맹장염으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낸 정성욱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게 안 나가. 안 나갔더라. 나 하나도 안 나갈 줄은 몰랐네. 아니 풀 버전엔 나와요. 풀 버전에 나오는데 네. 거기서 편집을 했어.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드러냈는데도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혼자 야. 폭주를 하시는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제목만 폭주기관차라고. 최근에 원주도 다녀오신 걸로. 후배가 원주에서 이제 그 SNS랑 뭐 그런 이제 동네 사업 그런 걸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잘 됐어요. 되게 그러니까 원주 쪽 기반으로 네. SNS, 페이스북이나 이쪽으로 그죠 원주 소개해주는 그런 원주가 콘텐츠죠. 좋은 이유. 원주가 좋은 이유. 예, 그래서 저 그거 압니다. 저 등록돼 있는데요, 제 진짜. 후배예요. 진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채널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계정이 예. 그 페이스북에서 유명하고 원주에서 좀 알아주는 계정입니다. 제 지인들 원주에 있는 분 때문에 알았는데 그 엄청 활성화돼 있던데. 예, 그거 제가 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네. 너의 희망은 블로그다. 음. 블로그를 열심히 해라 그랬더니 형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됐어. 블로그 해. 그랬더니 블로그를 해서 성공을 하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이 조금 올라올 때거든요. 네. 페이스북이다. 걔가 딱 하고서 형 페이스북을 할 거예요. 그렇게 그거 꼭 해라. 근데 갑자기 걔가 격투기를 좋아하거든요. 형 WWE 페이지 만드는 거 어때요? 그랬더니 제가 한마디 했죠. 헛소리 하지 말고 지금 하던 거 지역 기반으로 해라. 엄청 커져가지고 저보다 돈 훨씬 잘 벌어요. 기쁜 얘기죠. 이번에 결혼까지 하는데. 그래서 정문호 회장을 왜 만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성공을 했는데 네. 정문호 회장이라고 또 알더라고요. 또. 네, 원주에 또 이제 지역 인사니까. 그래서 저를 만난다고 그래서 그러면 뭐 회장님도 같이 볼까요? 그래서 그래? 너 그렇게 약속 잡을 수 있어? 그러더니 제가 얘기할게요. 그런데 딱 가니까 좀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기사거리 하나 좀 얻고. 뭐예요? 있어요? 저기 여기 이미 썼습니다. 예. 썼어요? 네, 어떤 내용이죠? 84kg 이상이 내년에 이제 그 런칭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자 선수 토너먼트도 런칭을 하고. 그러니까 올해는 벤텀하고 라이트만 하는데 하고, 내년에는 미들급하고 여자 네. 선수들 토너먼트를 하겠다. 네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리고 또 뭐지? 지금 이제 그 원주에서 이것도 기사가 났는데 네. 치약체육관이 거의 이제 종합격투기 체육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대회가 치약체육관에서 거기서 다 소화를 하고 그 원주 종합체육관에서는 로드 FC가 하고요. 네. 그리고 6월에 그리고 그게 이제 한 이틀 정도 하잖아요. 네네. 그거를 한 3년 안에 이제 일주일 하는 축제 형식으로 만들고 싶다. UFC의 인터내셔널 파이트 위크처럼. 그런 느낌이죠. 네. 잘 계시죠? 뭐 여전히 뭐. 여전히 뭐 여전히 좋으시더라고요. 정력적이고. 활기 넘치시고요. 알겠습니다. 격투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격투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을 만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TFC 그러니까 로드 FC 얘기를 했기 때문에 TFC 얘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리우병학 기자. 예, 반갑습니다. 구리 유병학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리? 네. 웬 구리입니까? 또 메구리를 지난주에 뵙고 왔는데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계속. 좋더라고요, 확실히. 어떤 점에서 인상적이었죠? 이거 메구리 팬미팅을 저희가 갔다 왔잖아요. 예. 취재를 갔었는데 어떤 점에서 이제 좀 인상적이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그 팬미팅 있던 장소가 여기서 10분 정도 거리인데 지금까지도 그 향이 나는 것 같고 일단은 대응하는 법이나 그런 팬미팅 오신 분들에 대한 다 대처 이런 것들이 워낙 베테랑이다. 그래서 만족을 안 한 이들이 아무도 없었고 스태프들조차 바나나몰 스태프들조차도 상당히 만족했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 옆에 이제 그 상당히 고위 관계자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바나나몰 계속 웃으시고 시종일관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제가 봤을 때 시종일관 사진으로만 봤을 때 네. 시종일관 웃음이 떠나지 않은 거는 권하솔 선수가
아니요. 저희 너무 좋아하는데. 고위 관계자분 바나나몰 고위 관계자분이 BNN의 시종일관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거의 뭐 CEO급 뭐 예, 그런 그래서 분들. 뭐 오. 일단은 뭐 성황리에 잘 치러졌다고 생각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저희가 이제 정말 부럽네. 이 바나나몰의 팬미팅 행사를 굉장히 오랜만에 갔어요. 네. 치보미를 갔다 오고 나서 거의 뭐 몇 년 만에 저희 간 건데 치보미 때는 좀 얌전했어. 분위기 전체적으로 처음이니까. 진짜로 뭔가 연예인을 모셔놓고 막 이렇게 추앙하는 느낌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추보미도 사진을 보면 되게 좀 얌전하게. 얌전하고 그리고 팬분들도 약간 바라만 보고 뭔가 이 동생처럼 아니면 누나처럼 이렇게 좀 애틋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하나가 돼가지고 외구리는 조금 팬 서비스가 더 적극적이고 그렇더라고요. 열려 있더라고요. 더. 이규덕 기자님 쇼츠나 어떤 영상을 많이 만드셨는데 사실상 못 올린 게 90%고 그 90% 내용이 올린 것보다 수위가 한 5단계 높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궁금증 유발하는 게 아니라 실존 아무도 그 오신 분 중에 말씀해 줄 수 있겠지. 뭐 등장은 못 하겠지만 진짜 상당히 재밌었다. 성인물이었습니까? 그거보다 더 위죠. 훨씬 위였죠. 네,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정문홍 회장님 근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잖아요. 하동진 전찬열 대표님 근황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오늘 공교롭게도 네. 그 전찬열 대표님 또 생신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공교롭게. 오늘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날짜가 4월 29일 토요일인데 네, 네. 공교롭게도 네, 네. 예, 전찬열 대표의 생일이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또 실질적으로 음력 3월 10일로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 합니까? 뭐 정확하게는 근데 이제 오늘도 했는데 고맙다고 또 바로 지금 이 실시간 상황에서 또 단문이 오셔가지고 딩동. 또 그냥 완전 오늘 당일이다. 너무 네네네.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TFC 언제? 그것은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오면 안 왜 되는데. TFC 얘기할 때 웃으시는 게 좀 재밌는 포인트고 일단은 아직 정확한 일정은 아직 전 대표님 생신인 오늘 당일에도 정확한 일정은 안 정해졌다. 이렇게 팩트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근데 일단 지금은 선수들 로드 투 FC 나가는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서령호 선수가 KTT에 입단을 했다. 정식 입단을 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좀 많이 띄워주는 느낌이 좀 든다. 왜냐면 이번에 뭐 보디빌딩 대회 자체적으로 재밌게 하셨는데 오늘 준우승을 또 주셨더라고요. 아마 그 부분도 좀 그 설영호 선수의 좀 이렇게 선수들과 좀 잘 융합되라는 의미가 내재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윤아 칼럼니스트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굉장히 바쁘셨어요. 예. 외구리 팬미팅과 외구리 씨가 이제 서울에서 치른 일정이 있잖아요. 예, 때문에 예. 관리하시느라고 바쁜 한 주를 보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지난주에도 주말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피곤한 상황이네요. 가면 뒤로 눈이 감긴 것 지금도 같아요. 피곤하신 거예요? 가면 뒤로. 아니 지난주 피곤한 게 지금까지 온다는 그만큼 힘든 피로였다는 거예요? 배구리 씨 모든 일정이 수요일에 끝났어요. 이제 수요일부터 또 이제 그때 또 성인물이 릴리즈 돼가지고 그 관련된 거 뭐 페이지랑 자료 만들고 뭐 이렇게 되는 바람에 하여튼 정신이 없었어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성인물. 감사합니다. 성인물 얘기는 잠시 후에 제가 또 질문 드릴 건데 그 메구리 씨 다음에 누가 오냐를 저 라이브 할 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거 한번 질문 드려도 될까요? 계획되어 있는 배우가 있으신지. 메구리 씨 다음으로 일단 어떤 최상급 천상계 중에 한 명을 천상계? 데려와야 된다는 의견이 그런 있는데요. 표현을 해요. 그쪽 분야에서는 천상계. 지금 카와기타? 지금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면 어차피 격투기 팬분들은 어차피 AV 쪽 뭐 분들은 아니니까 지금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 분들이 그 카와키타 사이카 씨랑 이시카와 미오 씨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카와기타. 좋죠. 전 모르는데 일단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저 처음 듣네요. 카와기타 이번에 성인물 보시면 가운데 가장 그 뭐랄까 그래요? 슬렌더 계열로 그 얘기를 하셨죠. 거기서 성인물에서 돈 얼마 버냐 그랬더니 제가 좋아하는 명품백은 마음껏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죠. 일단 이제 넷플릭스 얘기로 넘어가시죠. 왜냐하면 넷플릭스에 지금 새로 나온
성인물이라는 성인물 프로그램의 자문위원 역할을 우리 전성훈이 네? 아니죠. 정윤아 칼럼이 해주셨다는 걸 저희 방송에서 처음에 오픈을 했어요. 맞습니다.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성인물이 굉장히 지금 화제 프로그램으로 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놀랐던 게 그 마지막에 제작하신 분들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름하고 역할들이 쭉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 왜 스페셜 땡스 투가 나오는 겁니까? 정윤아 칼럼이? 전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맨 처음에는 안 나오길래 네. 좀 빡이 쳤어요 개인적으로. 장난해 이 새끼들? 말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걸 뚝 눌렀어요. 크레딧 보기.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둥 했다고 되게 스페셜 땡스 투 하면서 정윤아 바보라몰 근데 약간 어떤 의미인 거죠, 정확히? 아니 저는 그게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렇게 하나가 나오는 건 있잖아요. 아 이거 너무 좀 그런데 촬영 중에 돌아가신 분들 촬영 중에 좀 추모하는 그런 분들한테는만 한 페이지를 네.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진 않으셨잖아요. 근데 진짜 고마웠다. 엄청난 대우를 해준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왜냐면 어. 거기 스태프는 막 빽빽하게 다 쓴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네. 한 20-30명씩 나와요. 네, 막 빽빽하게 잠깐 누구 뭐. 그래서 저 이러고 봤어요. 찾아보기 이름 어디 힘들 있나 막. 정도로. 근데 마지막에 스페셜 스페셜 땡스트로. 텍스트로 정윤아 바나나몰 부사장 이런 직함을 딱 공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나나몰도 오픈을 해주고 홍보를 해주고 정윤아라는 인물도 굉장히 대우를 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좀 뿌듯하더라고. 대단하네요. 저도 그거 뿌듯했어요. 어떻게 네. 본인이 요구한 건 아니죠. 네, 제가 요구한 건 아니고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 아니 그래서 좀 어땠어요? 좀 뿌듯함이 느껴졌나요? 뿌듯함이 있고 근데 뭐 지금 하여튼 뭐 논란이 또 되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대만 넘어가 있거든요. 아 촬영 중이에요. 네. 맨 마지막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대만이야. 네. 아마 뭐 좀 신경을 쓰고 계시지 않을까. 아니 어제 그 신동엽 씨는 뭐 백상 네, 예술대상 사회를 보고 네, 왔던데 아, 지금 신동엽 씨를 동물농장이나 예능 프로에서 하차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일고 있잖아요. 개 같은 소리죠. 게시판에 네.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너무 개 같은 소리라고 봅니다. 아니 신동엽 씨가 동물농장에 나와서 막 이러면서 택트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진짜 말 그대로 나와서 우리 동물 그리고 저는 일단 거기 넘어가서 성인물에서도 거기서 배우들이 아빠라고 그래요. 진짜 그런데 저도 울컥했거든요. 그 배우들의 노력과 그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서 되게 그걸 진지하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도 대신 얘기해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되게 뭐랄까 그냥 막 이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음흉하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업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바라봐요. 오히려 귀도 빨개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막 오히려 성시경이 막 형 귀 빨개졌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게 뭐가 죄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걸 좀 숨기려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아니 이제 그런 의견들인 것 같아. 신동엽 씨가 AV 배우들, 그러니까 AV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니까 네네. AV 배우들과 인터뷰를 한 사람이 네. 전 가족이 보는 예능에 나와서 네.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보는데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못마땅하다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도 웃긴 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이걸 여기다 섞고 이걸 여기다 섞으면은 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네? 그러면 그거는 이미 SNL 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SNL도 거침없잖아요. 근데 그거 다들 인식하는 게 뭐예요? 그거 성인들이 보는 거잖아요. 쿠팡 플레이 OTT에 있는 거. 이것도 OTT에서 성인들이 보라 그런 거지. 그걸 애들이 보라 그랬네요. 애들한테. 왜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구분 못하고 이거는 뭔가 잡은 거예요. 이것만 이렇게 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진짜 욕하고 싶은데 쌍욕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오랜만에 건수 하나 났다. 야 얘들아 준비해. 네 언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이제 해가지고 이거 원래 치면 안 되는데 치고 싶었어요. 이렇게. 그게 왜냐면 일시적으로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페이지 뷰를 뽑아 먹었거든요. 그 페이지 뷰 때문에. 지네들이 손을 얹고 생각해봐 진짜. 진짜 그것 때문이야?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여론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합니까? 여기에 신동엽이 왜 동엽신이에요? 거기서는 재밌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동물농장이나 아니면은 저 뭐죠? 어디죠? 저기 그 뭐 미운오리 새끼? 실화탐사대. 네, 뭐 실화탐사대에서는 누구라도 진짜 거기에 진짜 자기 뭐랄까 그 감정을 이입해가지고 불쌍하다고 얘기도 해주고 저러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서 색드립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합니까? 그러니까 일부의 여론인데 네, 그게 막 또 확대되고 기사로 커지고 네. 있다라는 생각이신 거고 일반 사람들은요 1도 생각 안 할 거예요. 이게 스페셜 땡스 투 정리가 클럽의 의견을 좀 아. 듣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어제 약간 그 잠에서 깬 것 같아요. 이 얘기, 역시 스페셜 땡스 투. 네. 그 뭐야 지금 제가 그 여론들을 좀 봤어요. 인터넷 뭐 주요 한국에서 제일 큰 커뮤니티 30개 정도 전부 봤는데 일단 저희가 그 뉴스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본 것처럼 심각한 분위기가 아니고 30개 커뮤니티 중에 거의 30개 거의 다가 그 욕하는 걸 욕하고 있어요. 커봐. 이게 여론이 아니에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욕하는 걸 욕하고 있고 일부 특정한 어떤 좀 강성한 어떤 커뮤니티에서 나온 의견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주된 여론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지금 현재 상황이 보니까 오히려 마케팅이 되고 있다고 봐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여론이 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케팅이 되고 있다. 실제로 뉴스 기사 그렇게 쏟아지고 한 이후에 넷플릭스에서는 오히려 메인에 달았더라고요. 네. 안다니까요 넷플릭스는 그거. 네, 넷플릭스는 아는 거죠. 예전에 이제 그 박형근 선수의 춘리라는 분 그 니온밸리 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인가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불만 가지신 분들이 어떤 생각인지 알 거예요. 저도 알아요. 뭐 싫은 거죠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왜 넷플릭스에 왜 그 오그라 유나가 나오고 마오가 나오고 싫은 거야. 근데 그쪽 기획 단계에서 저희가 그리고 앞으로도 뭐 시즌 2, 3 나오겠지만 여성들이 보는 BL 문화를 다루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남배우 편 보시면 치훈이라고 스즈키 이테츠라고 걔는 여성향 AV에 나오는 남자 배우예요. 와, 걔는 잘생겼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호스트바 롤란드 그쪽은 이제 여성 전용 호스트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다룬 거고 신동엽 씨는 그냥 출연자고 만든 건 저희입니다. 신동엽 씨가 무슨 뭐 죄가 있나요? 성과 관련된 인물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다음엔 대만에 넘어가서 대만의 성과 관련된 인물을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럽에 가서 유럽에 있는 성과 관련된 인물을 만날 따름이지 거기에 뭐 신념이나 철학이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뭐 지금 제 파트가 온 건가요? 본질 타임. 중요한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표정이 네. 변했어. 본질이라니까 좀, 표정이 변했어. 하나만 다 보고 계시다. 오. 그러니까 지금 뭐 동물농장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MC여서 신동엽을 깐다. 그럼 성시경은 왜 안 깝니까? 거기 여성향이 나와요. 왜 그런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여성향이 왜 나오는 여성향이 나와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남자 배우 그 완전 시미켄과의 다른 영상을 찍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포르노라고 얘기할게요. 그 정식 단어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포르노 AV를 찍어요. 완전히 달라요. 거기에는 배우도 스태프들도 다 여자, 뭐 감독도 여자, 심지어 카메라까지 다 여자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남녀로 이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녀 젠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건데 그렇게 나눌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그들이 이제 지적하는 것들은 확대 해석을 한다거나 좀 편향된 어떤 의견을 보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약간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포인트는 AV가 이제 불법이라는 거 사실인 거죠. 그게 남녀를 떠나서 불법적인 어떤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잖아요. 일본은 물론 불법이 아니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AV는 합법이에요. 합법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 예. 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합법입니다. 합법이에요? 보는 거?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합법인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합법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AV는 합법이에요. 그럼 저희가 정식으로 수입을 하고 방영도 돼요 텔레비전으로.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웨이브에서도 AV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관 가면 마지막에 가면은 그
그거 어쨌든 정식으로 수입되는 거잖아요. 네, AV는 합법인데 그럼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그 모자이크의 범위에 대한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그라미나 작품이 공식으로 한국에 정발이 돼 있어요. 근데 모자이크가 커요. 그거나 편집을 많이 하나요? 삽입 장면에 이런 아니면 거에 화면을 좀 더 확대하더라고요. 거기가 안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합법인데 근데 왜 한국에 정발된 AV들은 안 유명해서 불법인 줄 아느냐면 지금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다 보니까 토렌트랑 스트림 사이트에서 모자이크 연한 원본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정발된 걸 안 볼 따름이지 합법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거 중요하네. 이거 중요하네. 합법이에요. 다 토렌트 같은 데서 그냥 불법 다운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합법 작품들을 어디서 보면 되냐면 성인 채널이나 아니면은 그 웹하드 같은 데 보면 정발된 걸 계약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다운받아서 보시면 모자이크 수준 같은 게 좀 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네. 중요하네. 여하튼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좀 화제가 됐는데 사실 이제 성인물이라는 그 컨텐츠 자체 그리고 이런 얘기 논의 자체가 한 20년? 뭐 10년 전이었으면 이거 되게 들불처럼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근데 지금은 용인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는 분위기잖아요. 성문화에 대해서 좀 많이 열려 있는 분위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는 또 근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논란이 시작된 데가 건설적인 논의가 아니고요. 그게 이제 건설적인 논의로 해서 우리 이렇게 나누고 뭐 이렇게 나눠서 성인들이 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대신에 그걸 뭐 확대 없애자. 애들의 뭐 그걸 차단하자. 이런 논의가 아니라 안 돼. 하지 마. 아유 야 내가 보지 마. 싫어 그냥 그런 거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저 같은 어른도 못 봐요. 저 같은 어른도 불 다 끄고 막 tıktıktıktıktıktık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왜 내가 아니, 어른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봐야 되냐고. 아니 어제도 저는 그렇게 본 것 같은데. 네, 저도 어저께 몇 편 카와기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예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왜 이래야 되냐 이거예요. 어른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보고서 똑같이 따라야지. 그럼 미친 놈은 진짜 소수의 한 명이고. 그런데 또 그걸 또 확대해서 가잖아요. 또 뭐 그런 데서는요. 이거 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혹시 저기 남성연대 하나 새로 만들어 보실 생각 없어요? 제가 그런데 성재기 씨처럼 말을 잘해야 되는데 성재기 씨는 말을 진짜 잘해요. 진짜 말 잘하죠. 그런데 저는 말하다 보면 꼬여요. 신남성연대 그리고 따로 있습니다. 지금. 신남성연대. 일단 그리고 그 저분들이 또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기획이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거기에 이제 불법적인 부분들은 다 드러내고 촬영도 안 했고 다 합법적인 부분들만 한 것이고 그리고 뭐 거기에 뭐 내용이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 직업군을 가진 사람을 만날 뿐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게 확산되는 거에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 이제 기자들인데 뭐 우리도 기레기라고 뭐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든. 자극적이니까. 그리고 유명인이 나오니까 키워드로 잡히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내용이나 이걸 보지 않고 판단 없이 그냥 이거를 학대 재생산하고 있는 과정 중인 거죠 지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의 분야에 계신 여성분과 모셔서 토론하고 싶다. 이게 저 한줄평이에요. 아니 저는 제가 혹시 동엽이 형 연락하시죠 카톡. 동엽이 형 카톡 한번 공개해 주세요. 그 뭐야 제가 지금 뉴스 기사 또 다시 보니까 일단 그 전제를 잘 몰라서 생긴 문제네. AV는 합법입니다. 합법. 아니 저도 불법이래요 몰랐고, 또. 아니 그 기사의 논조가 이거예요. 불법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는 이해는 되겠다 이런 지적이. 근데 불법이 아니라니까. 아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왜냐면 나는 여관에서 봤거든. 근데 이제 그러면 아니 모텔. 아니, 여관은 좀 너무 옛날이다. 그 세력의 시선만 저는 그 세력의 시선만 돌아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합법을 왜 줬냐에 대해서 또 따지고 들어가겠죠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들어가겠죠 이제 신도시는 논외로. 여기서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 지금 너무 약해요. 제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한국 주요 커뮤니티 30개 전부 다 살펴봐요. 유튜브 댓글까지.
전부 당신네들 욕하고 있어요. 그럼요. 정신 차리세요. 아니 어른이잖아요, 어른. 그리고 거기 옹호하는 사람들이 당신네들 말고는 없어. 아니 시대가 이미 많이 지났고 사람들 다 알아요 이제. 아니 그런 기사를 쓴다라는 건 뭐냐면 제가 좀 오버해서 얘기할게요. 국민을 뭐로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판단력이 없나? 내가 애를 키우는 애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판단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난 그렇게 본다고. 자, 알겠습니다. 제가 또 저 근황 예, 꺼내야 되는구나. 엊그저께 더 파이터라는 아프리카 TV에서 기획 제작한 격투기 컨텐츠 첫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컨텐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쪽에서는 대회라기보다는. 아, 이게 좀 묘한 것 같아요. 본인들 얘기를 그렇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속내를 들어보니 일단 아프리카는 로드 FC랑 ARC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ARC를 둘이 같이 하고 주최를 하기 때문에 다른 대회를 열기가 좀 그런가 봐요. 어떤 그 계약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대회가 아니에요, 이거 엄밀히 말하면. 시그니처 컨텐츠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아니, 시그니처는 왜 들어가요? 그럼 김대한 선수의 네. 오늘 경기가 테팔로지나 셔도게는 올라갈 수 없는 거죠? 올라가죠. 컨텐츠라면서요? 그 경기는 프로 경기. 그럼 홍구까지 코메인까지는 컨텐츠고? 아니 거기까지 아마추어 경기. 그러니까 경기는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이잖아요. 말장난이죠, 솔직히. 그래서 제가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지요. 코메인 이벤트 홍구까지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들어간다고 보는 거고 메인 이벤트를 떠나서 그냥 김대한 씨 경기는 프로 경기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야죠. 가야 맞고. 하지만 격투 컨텐츠고 큰 대회는 아니다. 대회가 아니라 그때 그 행사가 사실 그 행사는 격투 컨텐츠다. 정확하게 또 시그니처 행사. 시그니처 컨텐츠죠. 시그니처. 이렇게 땀 좀 닦고 아니 저는 제가 아프리카를 대변하는 입장도 아니고 사실 저는 그냥 되게 정확한 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장난이다.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전 이렇게 생각하네요. ARC, 로드 FC 외에 다른 격투 시그니처 컨텐츠를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들어올 수 있다. 그거를 여는 장이 됐다. 이걸 한번 열어준 게 정문홍 대표가 전 큰 실수다. 실수다. 계속 열어줄 수가 있죠. 여기서 한마디 할게요. 정문홍 회장이 열어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눈치 계약상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 때에서 정문홍 회장의 눈치를. 근데 그걸 분명히 부러뜨린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또 이제 이간질 고트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본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일단 이게 ARC를 대체하는 건가?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간 거죠. 의심의 시선으로 간 거지. 그래서 이게 그 아프리카 쪽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이게 유도를 했죠. 긁어보려고. 이거 약간 디졸브 같은데요? 이건 더 파이터가 싹 들어오고 ARC가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들었어요. 물론 뭐 공식적인 대답을 할 수는 없겠죠, 저한테. 물론 일단 1회 해보고 저는 이제 반응 보고 또 모르는 일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케이지는 또 로드 ARC 케이지예요. 로드에서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박승영 과장하고 김동욱 과장이 왔어요. 초대를 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박승영 과장한테 어떻게 염탐 하러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나 반농담. 그러니까 이게 염탐입니까? 이렇게 웃으며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대회 자체도 로드 FC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했다. 그러니까 로드가 원하는 거는 더 파이터가 ARC처럼 영거슨처럼 자기 하위 카테고리에 들어가길 원하고 있을 거예요. 100%. 근데 그렇게 정문홍 회장. 근데 그렇게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ARC 대회로 안 들어간 거고 시그니처 격투 컨텐츠로 들어간 거죠. 김대환 선수 C가 대표가. 그리고 일부러 거기에 BJ를 넣어서 이건 아프리카 거다. 라는 느낌을 그러니까 홍구 씨를 넣은 게 이건 아프리카야. 그러니까 아니 김대환 해설위원도 아까 맞다. 김대환 해설도 BJ고. BJ예요. 네. 아프리카 BJ. 그런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이게 지금 없어요. 이 길이 굉장히 애매해졌다. 이걸 이제 정문홍 회장이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재밌을 것 같은데요. 대회 자체를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KMMA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KMMA가 정용준 관장님이죠. 근데 김대한 대표가 전 대표가 로드 FC에서 대표직을 사임을 하고 그리고 UFC 해설로 돌아오면서 정용준 대장도 이제 로드 일을 안 합니다.
원래는 에이전시 일도 했고 통역도 했고 뭐 링 위에 올라가서 옥타곤 인터뷰도 하고 했던 어떤 역할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안 합니다. 아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만든 게 KMMA라는 아마추어 단체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격투 팬들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나왔는데 단체를 만들었잖아요. 네. 왜 나오고 단체를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로드에서 나오고 두 분이? 그러니까 이제 정용준 대장도 뭐 체육관을 운영을 하시고 예. 그다음에 대구 지역에 예. 뭐 기반을 쌓으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저랑 이제 뭐 친하고 서로 근데 친구처럼 말 놓고 지냈는데 그거는 좀 맞는 게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속해 있는 그 킹덤, 그 킹덤의 주짓수 관장님들을 이 심판으로 활약을 하고 계시죠. 그분들이 네. 공부를 엄청 해서 MMA 심판을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게 또 아마추어 대회다 보니까 그 공부하는데 또 그 뭐라 그럴까 그 심판을 육성하는데 참 좋아요. 그리고 대구 지역에 특별한 대회가 없었어요. 아 예전에 그 TFC 아마추어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있었고 근데 그거 이후로 그게 좀 약간 코로나로 안 열리면서 대구 지역, 영남 지역에 좀 그런 아마추어 MMA 대회가 없었는데 그걸 만들겠다라는 제가 또 인터뷰에서 좀 들은 바가 있어서 근데 그게 좀 활성화가 잘 되나 봐요. 지금 메달을 열고 있더라고요. 많이 오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아마추어 대회지만 이 KMMA가 프로 대회를 열었어요. 이번에 아프리카랑 같이. 그러네. 김대한 해설의 경기가 프로 경기였기 더 때문에 파이터가? 이게 이제 저는 맨 처음에는 디졸브가 ARC 위주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 이 KMMA는 아마추어 대회로서 계속 열리겠지만 이번 더 파이터가 계속 연달아 이어지면 KMMA가 프로 단체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아 그럼 저 궁금한 게 KMMA가 지금 몇 회까지 열렸죠?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아 그럼 예를 들면 뭐 10번 열렸나? 20회라고 치면 20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15회라고 치면 이번 더 파이터가 더 파이터 1회 앤드 KMMA 16회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고. KMMA 16회는 아닌데 이제 이 대회 단체 전체 룰이 KMMA 룰이고요. 예. 심판도 KMMA 심판이었고 예. 운영자들도 그렇고. 정용준 대장이 이걸 차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장 지휘라든가 네네. 이런 거를 하고 있었던 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KMMA 자체적으로 프로 대회를 열지 안 열지는 모르겠으나 아프리카라는 든든한 지원군과 함께 이걸 첫 삽을 뜬 거지. 그러니까 더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KMMA 돌아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진 않을 것 아 같아요. 무조건 이어진다고 보고. 저는 한 번 파고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이게 굉장히 말장난의 연속이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맥락이 아프리카라는 든든한 배경이 예, 왜 예. 필요하냐면요. 이게 사실은 로드 FC의 어떤 입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경쟁 단체가 될 수도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분이 전 로드 대표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반대 세력.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포인트인 반대 거예요. 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죠.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반대 세력은 이제 TFC가 반대 세력이고. 아, 그죠. 그냥 제3 세력, 제3 세력. 새로운 세력인데. 제3 근데 세력이죠. 김대한 대표하고 정영준 대장이 예. 나와서 예. 따로 독립적으로 어떤 이걸 만들고 예, 있는 예. 거잖아요.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세력을. 네네. 근데 정문호 회장 입장에서는 나갔지만은 네네. 내 이제 로드 FC 하위 단체 같은 예, 느낌으로 예. 그러니까 대구의 로드 FC 센트럴 리그라든가 예, 아마추어 예. 대회를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였잖아요. 연거 카테고리 안에 하나 포함되기 원한다. 당연히. 예. 근데 더 파이터라는 아프리카라는 배경이 있으니 이것도 디졸브처럼 싹 그러니까 약간 눈치를 많이 안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거죠. 재밌는 상황이라는 그 거죠. 흐름이 보인다. 어, 이미 그 미래가 한 2, 3년 뒤도 그려진다. 그게 보여요. 프로대회 무조건 연다. 무조건이고 뭐 대구에서 시작을 하겠지만은 그리고 이미 아프리카하고 KMMA는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 왔어요. 1회부터 아프리카에서 방송이 돼 왔고 지금도 계속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손발을 맞춰 왔고 그 손발이 어느 정도 이제 프로까지 맞춰 왔는지라고 살짝 보는 게 이번 대회가 이 아니었을까. 말씀에서 제가 미래가 보인다는 거에서 분명히 아프리카 측이랑 같이 프로 대회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 시그니처 격투 컨텐츠란 명칭이 바뀐다. 대회로 100% 바뀐다. 대회로 예, 100% 바뀐다. 행사에서 대회로. 예, 이벤트 완전 이제 격투 시그니처 이벤트. 컨텐츠에서 파이팅 챔피언십으로 바뀌는. 파이팅 챔피언십 뭐 격투 이벤트 완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파이터의 2회 대회 때 예. 프로 대회를 얼마나 넣는지 예. 뭐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되고 물론 이제 김대환 해설이 이번에 좀 적기 때문에 선수 생활을 이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BJ 홍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마추어 경기였지만 이겼고 이걸 이제 스토리로 쌓을 수가 있어요. 2회 대회 때부터.
그리고 이제 BJ 다른 BJ도 참가시킬 수 있고. 그렇죠. 그럼요. 뭐 거제 폭격기라든가 그쵸. 뭐 여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많아요. 예. 다른 얘기는 이제 김대현 선수 경기력을 이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 너무 외적인 것만 하니까 경기 너무 잘하셨는데 근데 진짜 너무 둔탁하셔가지고 딱딱 부러지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상대는 확실히 좀 유연하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렇죠. 근데 김대현 선수는 너무 딱딱해요. 그냥 고체 같아요. 고체. 매치메이킹이 그 처음 나왔을 때 그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죠.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지. 네, 그러니까 제일 센 상대였어요. 김대한 그치, 해설이 역대. 프로 데뷔해가지고 물론 뭐 1패 저기 중국에서 경기를 하긴 했지만 폴란드 선수 저긴 했지만 전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진짜 좀 어려운 상대였어. 근데 물론 체격이 좀 작아. 웰터급에서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이제 매치메이킹을 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려워 보였어요 사실. 너무 몇 년 만에 네. 복귀하시는 건데 너무 좀 5년 만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빡센. 그 저는 부러뜨릴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도 시작해도. 왜냐면 그 압박을 해서 이게 훨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특유의 이 독특한 궤도의 왼손 훅으로 시작하는 오른손 양훅이 있으세요. 붕붕훅이 아니라 그 독특한 궤도에 보면 알아요. 근데 그게 너무 둔탁하고 너무 단일화돼 있고 너무 획일화돼 있고 옵션이 많이 없죠. 너무 사실. 없어. 그 하나예요.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냥 맞다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맞는 걸 너무 많이 맞으셔가지고 제가 더 놀래. 그리고 빠지는 것도 잘하고. 상대가 그분이- 사토 요이치로라는 선수입니다. 아니 그분이 멘트를 좀 재밌게 한 게 사토 선수가 나는 주짓수 선수인데 상대가 타격을 받아주겠다고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라운드로 갔으면 더 잘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타격을 부딪혀 줬는데도 이렇게 유리하게 풀어가서 그분이 이제 슈토 한태평양 챔피언이거든요. 오랜만이다. 슈토 한태평양 챔피언은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일본에서. 또 한태평양이 지금이야 좀 많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원래 이제 스타로 가는 어떤 등용문 과정. 이시다 미치히로라든지 하여튼 한태평양 출신 스타들이 많고요. 저는 박광철 씨가 이제는 황태평양. 그럼 지금으로 치면 뭐 한 아잘레 챔피언 정도. 그러니까 그쪽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슈토가 한태평양이 그러니까 슈토가 뭐 아메리카 챔피언, 유럽 챔피언 막 있었는데 어쨌든 그 중에 가장 영향가 있는 게 한태평양이고 센 거구나. 그리고 슈토 한태평양 챔피언이 슈토 세계 챔피언이랑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냥 슈토 챔피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슈토란 단체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 뭐 정윤아 칼럼은 유튜브 계정이 슈토입니다. 근데 슈토란 단체가 지금 등용문이었고 워낙 강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단체인데 지금은 이제 DB나 판크라스에 좀 밀려 있죠. 이제 3대 단체로 보긴 좀 어려운 위치. 사토 선수가 있던 시절은 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오래됐으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이 사토 유이치로는 딥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딥에서 2연승을 하고 이번 경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이지만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런데 딱 와가지고 하는데 경기 너무 잘하더라고요. 몸도 좋고 복근도 선명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판정도 좀 약간 많이 밀렸는데 2대1 나왔잖아요. 그거 봤을 때도 저는 뭔 생각했냐면 저는 매치메이킹 나왔을 때부터 그리고 판정까지 와 김태한 위원이 이길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 근데 그 생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매치메이킹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김재한 의원님 전적이랑 그다음에 그동안 쉬었던 기간이랑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너무 강자. 힘들어요. 그 전에 붙었던 분들 중에 뭐 가장 네임드 높았던 게 누구죠? 마쓰이 다이지로인가요? 그렇죠. 로드 FC 때 한 방에 사실상 워독이나 이런 단체들은요. 거긴 뭐. 워독. 등급이 많이 아래에 있는 단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 등급으로 맞췄어야지 무슨 슈터 딥에서 뛰는 베테랑 선수를 갖다 붙이는 게 어디 있어요? 뭐랄까 좀 희생은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좀 희생한 매치업이 아니었을까. 김대현 선수가 모르고 붙거나 이러지 않았다고 보고 한번 이제 거의 파이터 인생의 마지막을 좀 강하게 방점을 찍고 싶어서 정말 않았을까? 강한 선수랑 한 번 해서 지더라도 이제 후회 없이 완전 연수하는 경기를 하고 싶었는데 만약에 그 그대로 완전 됐다고 연수로 더 강한 선수랑 붙고 싶었으면 진짜 강한 선수랑 해보든가. 이름값이 더 높은. 차라리. 전 오히려 약간 애매해진 것 같아요. 전적만 좀 손상이 가고. 오히려 투혼의 경기였는데 기술적으로나 어떤 몸 상태를 봤을 때는 좀 밀렸다. 사실 2대1 판정도 좀 무리수였죠, 솔직히. 3대 0 나왔어야 되는데 공백이 또 5년 6개월인데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걸 또 버티고 계속 압박을 하고 끝까지 뭐라도 해보려고 했던 거에서 좀 뭉클함을 좀 느꼈죠, 저는. 진짜 고마워해야 된다.
김대한 위원님한테 아, 그 대회사가 아프리카가 아프리카 네. 고마워해야죠. TVN한테도 고마워해야 된다. 만약에 내일 빼주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그 경기를 봐준 거라면 계약상에서. 근데 이제 김대환 해설위원이 김대환 선수가 되었을 때 저는 좀 약간 인생이 바뀌었죠 한번. 뭐냐면 김대환 해설위원이 스포 TV에서 예. 중계를 할 때 그 마스이 다이주 경기가 잡힌 거야. 예. 타이틀전을 워덕으로 하러 갔어요. 가는데 그게 주말이야. 예. 이번 경기는 목요일이에요. 근데 목요일에 잡힌 것도 좀 이유는 있을 거예요. 아마 김대환 해설위원으로서 역할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 가면서 해설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띠로리.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교덕 기자가 한번 해보지. 네, 기자가 대타인데 한번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지금 마동현 작동하고 둘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 긴급 투입된 거예요. 그리고 예. 둘 다 중얼중얼하면서 거의 잠꼬대 하시지 않았어요? 거의 쌍욕을 이제 먹었는데 저희 우리 작동이 좀 더 욕을 먹으면서 저는 조금 우산이 되어졌죠. 방어막이 우산이 되졌네요. 되어졌죠. 네, 빠른 네. 키우 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시작됐던 해설의 경험이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김대한 해설이 로드 FC 대표로 가면서 제가 그 기회에 이제 해설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죠. 그럼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이교덕 기자님이 잘하셔서 그 기회를 꿰차신 거지. 준비가 안 돼 있는 자는 그 기회를 못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긴 그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해설을 제가 들은 사람으로서 근데 이 말이 맞는 알고 게 있습니다. 저도 제안이 딱 한 번 왔었어요. 어떤 대회요? 해설? 아니 해설 음. 못 하겠더라고. 진짜 못 하겠. 단체명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 그 방송사가 네, 어디인가요? STN에서 오. 그래서 저는 못 합니다. 그랬어요. 이상환 기자. 아니, 그러니까 해설 저기 경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유 병학 해설. 사실- 아니 어저께 라이브 할 때 그랬어요. 리우 병학 기자의 해설은 너무 재밌다. 근데 사실 저도 잘 못합니다. 냉정히 제가 압니다. 아니 근데 신난데. 아니 나는 잘하시던데. 나는 역시 장장 스페셜 땡스는 달라. 이렇게 나를 비꿔버리네. 와, 장정혁 여러분 장정혁 니시카와라고 치시면은 왕말. 이렇게 나를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진짜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좋은 아이디어인데 예. 이게 지금 네. 그 유튜브는 안 하신 생각이잖아요. 예. 아프리카 쪽으로 가보세요. 아프리카 감성이랑 맞으세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 더 파이터 같은 거나 그 중계가 가능한 이제 컨텐츠들이 생길 거예요, 계속. 아프리카에서 시그니처 류병학 시그니처 컨텐츠. 혹시 그 말씀을 다 하신 건가요? 격투 중립 아니 제가 격투, 대답을 격투. 드리겠습니다. 대답 안 해도 돼요. 대답 안 하고 듣기만 하는 경청의 자세를. 아니 그런데 이번 주에 얘기하기로 했는데 유튜브에 대해서 에이, 이번 편에서 이러면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거지.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제 자신한테 이게 워딩이 절지 않고 만약에 이상한 뭔 소리야 두서 없어도 막 그냥 나가요. 만약에 사람이 절게 되면 말을 천천히 하고 차분해집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거에 대한 장점도 있어요. 근데 저는 따다다다 하지만 뭔 소리야 해도 따다다 가잖아요. 근데 이걸 재밌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차분하게 교장님은 저랑 완전 정반대이시고 차분하게 하시는 말씀 생각 한번 하고 뭐 펀치 들어갔습니다 하고 저는 그냥 막 따다다 가는 거고 뭐 그런 장단점이 있다. 아니 근데 그게 아프리카 TV 감성이라는 거죠, 저는. 맞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니 너무 저는 아예 보고 아프리카를 싶대요. 생각 안 했는데. 절대 아프리카 감성은 아니시죠. 저요? 예. 저는 방송사 아니고. 감성이시고 완전 저는- 방송사 감성이시고. 아니, 저는 아프리카로 맞추면 또 맞추겠지만. 뭘 맞추세요? 에이, 또. 못 맞추시죠? 저는 저기 하이브리드인데. BJ 핑키 몰라요? 스트라이커로 BJ 핑키? 싸울 수도 있지만은 엠파이트 때. 그래플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엠파이트 때 해설 연습하신 영상이 그 초창기 영상이 제가 소장하고 그때 해설이 아니라 그때 팟캐스트를 해본다고 고준일 기자하고 이제 리우 병학 기자. 그거 오픈하잖아요. 그냥 더듬이라는 별명이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시. 그거 스페셜로 한번 올리시죠. 스페셜. 그 나중에 훗날 한번 제가 저희 팟빵에 올리더라도 아, 번외로 말씀 아예 못하시던데요 거의 뭐. 그때. 아니 왜 이게 여기서 아프리카에서 왜 저한테?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못하시다는 거예요. 그 더듬이를 봤을 때는. 그때는 방송 경력이. 그때는 방송사가 아니고 저희끼리 이렇게 핸드폰 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연습을 이제 해본 거야. 그때 팟캐스트 한번 해보자고. 이때는 그냥 저희가 막 생각 없이 막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도 못 막안 하셨는데 되더라고, 막 안 그거는. 되죠. 근데 이제 연습. 지금은 이제 되는데
근데 그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안 맞는 게 있잖아요. 코드가. 그건 뭐 코드지. 근데 류병학 기자는 네. 딱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 BJ. 맞습니다. 저도 맞다고 약간 봅니다. 아프리카 느낌이 있어요. 저도 맞다고 봅니다. 철구, 신태일. BJ 류. BJ 류. 저 BJ. 오늘도 WWA 저희가 대회장을 가지만 네. WWA가 아니라 국내 프로레슬러 김남훈 해설위원 같이 하셨구나. 제가 아프리카를 한 맞다. 5회 정도 했었어요. 이미 판교 갔다 저는 왔거든요. 이미 출신이에요. 아프리카 출신. 이미 BJ네. 이미 그리고 판교 아니면 옛날에 출신이죠. 몬스터짐 유병회 간다 때도 아프리카에서 제가 상당히 이야. 많이 했었어요. 아니 그러면은 라이브를. 더 파이터에서 예. BJ 류를 예. 경기를 잡아줘. 예. 뛸 마음 있습니까? 저는 뭐 또 저 웃긴 저 정말 욕을 하겠지만 어. 대전료 보고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맞지. 아니, 근데 아마추어 이전이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프로 뛰어야지. 의자가 부러질 듯이 뒤로 넘어가셨어요. 아니 비웃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건데 병원비라도 너무 재밌는 포인트. 아니 근데 너무 웃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고 본질이에요. 저는 이렇게 본질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 저는 네. 뜁니다. 어. 뭐 안 뛸 리가 없는데. 와 이거 재밌겠다. 아마추어 이건 이전이나 해야 돼. 있는데 어. 아마추어. 그 어차피 그 더 파이터는 아마추어 대회잖아요. 어. 아마추어 일전 추가해요. 그렇지. 프로도 아니고 부담이 없어요. 야 이거 컨텐츠다. 아 진짜. 이거 컨텐츠다. 네. 이거 합시다. 정영정 대장님이 아마 어. 보시면 또 아마 연락하실 거예요. 그 유병학 씨 진짜 마음이 있어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분명 저희 방에서 진짜 할 거냐면 저한테 연락하시라고. 체급이 어떻게 되죠? 벤텀? 팬텀이 제일 낫겠죠. 지금 패더잖아요. 패더 라이트 사이인데 어. 당연히 벤텀은 뭐 그냥 벤텀까지 뺄 수 있어요. 빼는 게 아니라 원래 체중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유지 좀 덜 먹으면 그러면은 덜 먹으면. 자 이제 본질. 예. 여기 하고 딱 넘어가겠습니다. 얼마를 바라냐? 아 그건 이제 사실 제가 얘기 드리면 선 저해안이 와야 된다. 선제한이라기보다 제가 네. 얘기를 드리면 KMMA가 생각이 있는 상황에서를 말씀드리는 가정하에 대표 죄송합니다 정영훈 네. 대표님 있다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을 텐데 제가 너무 많이 부르면 그렇지. 너무 많이 부르면 또 안 할 수 있고 너무 적게 부르면 야 진짜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위를 제가 먼저 제시를 받아봐요. 제가 또 저기 휴민트가 많으니까 휴민트. 요번 더 파이터 아마추어 뛴 선수들의 금액을 정확히 알아보고 오케이. 그렇게 해야 제가 어떤 거기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하던지 해야지. 아 근데 유명한 기자 아마추어 경기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아 잘해요. 네. 또. 잘해요. 저 레슬링으로 갈 겁니다. 미리 상대 모르겠지만 타격을 하면은 많이 맞을 것 같아서. 잘해요. 무조건 저는 허리를 무조건 싸잡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 아니 울진 대회 같은 거 네, 있잖아요. 그 세미 프로 예. 아마추어 대회 같은 것들도 예. 하면 저는 유명한 기자 좀 아니, 준비해가지고. 울지는 아 근데 은근히- 너무 작다. 아. 유병학이라는 네. 파이터가 네. 활동하기에 너무 작아.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울지는 이제 웃음기 싹 빼고 어. 예, 저희 TFC랑 좀 이제 관계가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아. 거기 못 나간다. 이게 이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파이터는 문제가 없어요? 더 파이터 뭐 제가 대전도 보고 그건 상관없어요. 뭐 오케이. 아마추어 연락 주십시오. 저희 매니저 제가 매니저 할 테니까. 아, 더 파이터는 말 그대로 로드랑도 상관이 없고 그쵸. 격투 시그니처 컨텐츠이기 때문에 방송도 격투 중립. 아무 중립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가 중립이기 격투 때문에 중립에서 오케이 방송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자 그리고 뭐 4월이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4월에 이제 대회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월별로 아웃내지 선정 이달의 파이터를 구성해 봤거든요. 저희가 이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누가 좋을지. 근데 여러 파이터들이 후보로 올라왔었지만은 그래도 어떤 업셋을 일으켰고 챔피언이 된 그리고 오랫동안 또 활동을 10년 동안 또 해왔던 그런 선수 신승민 선수를 저희가 아웃내지 선정 이달의 파이터로 축하드립니다. 광남. 어떤 선수입니까 신승민 선수? 짧게. 신승민 선수는 이번에 9년 만에 챔피언에 올랐고 최근에 광남 광녀라는 컨텐츠로 네. 또 이 격투기뿐만 아니라 재미로서도 또 물이 오른 또 커플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죠. 네,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요. 반박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 댓글 한번 남겨주십시오. 네. 뭐 근데 뭐 저희 이제 삐에로 이송화도 후보에 있었는데 후보에도 많았죠. 그럼요. 후보는 챔피언이 뭐 됐고 네, 그다음에 쟁쟁했어요. 뭐 배드가이도 뭐. 배드가이도 있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경기의 임팩트라든가 그리고 활동의 어떤 뭐 스토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신승민 선수가 적합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또 이제 메구리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할 말이 없어지네요. 아니 뭐 안에 내용은 아니고요. 그 메구리 팬미팅 때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누가? 누구죠? 누가 왔습니까? 누가? 권아솔.
애써. 박형근. 예. 멤버 너무 좋은데. 네, 너무 근데 이 좋다. 둘이 되게 유명하긴 한가 봐요. 왜냐면 네. 그 150명 정도 있던 팬들이 누가 오는지 몰랐어요. 근데 나올 때 이름이 나오니까 와들 무서워거려. 아 그래서 이무현 기자가 이제 사전에 뭐 야유가 쏟아질 것 같다는 걸 미리 잡아놨는데 분위기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왔는데 더 좋아하던데요? 그렇지. 저도 야유가 쏟아진다고 생각했어요, 이무현 기자는? 처음에는 아니 왜냐면 권하솔의 들어오기 캐릭터. 전에는 그 남자가 오니까 별로 이런 분위기에서 남자. 재미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야 맞으면 어떻게 막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너무 세 막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다들 즐기더라고요. 또 다른 면모를. 맞아요. 강인함과 그런 여성성이 또 이렇게 중합이 되니까. 아니 그럼 궁금해요. 어떻게 그 두 사람을 그한 기준이 뭡니까? 섭외하게 섭외에 된 대한 기준. 이유와 계기. 네. 요즘 박형근 선수가 어쨌든 대외적인 활동을 좀 여러 가지 하시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박형근 선수를 모셔와가지고 메구리 씨랑 인사하고 뭐 게임을 좀 하고 이 정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콘텐츠 촬영하면 어쨌든 그 메구리 씨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 네. 한 3-40만 이상이 보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거니까 서로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팬미팅 한 며칠 전에 그 권하솔 선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연락을 받아서 네. 자기가 박형근 선수랑 같이 가겠다. 오. 같이 가고 싶다. 이야. 그리고 팬미팅 끝나고 나서도 그 합동 콘텐츠를 좀 같이 찍고 싶다. 저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됐죠. 그게 요지죠. 합정 콘텐츠를 하고 싶다는 게 요지죠. 그쵸. 그래서 그 팬미팅 끝나고 다음 날인가 둘이 같이 영상 찍었군요. 네, 맞아요. 재밌나요? 그거 보셨나요? 내용을? 일단 보니까 그 권하솔 선수는 어쨌든 그 개그맨 오인택 씨가 네. 그 감독. 뭐 콘텐츠 기획도 도와주고 우차사 출신 개그맨이죠. 맞아요. 예. 네, 그 촬영 팀도 따로 와가지고 뭐 원하는 걸 찍어 가졌고 네, 메구리 씨는 메구리 씨가 원하는 걸 찍었고 좋네. 각자 자기 채널에 쓸 것들을 하나씩 찍어간 거죠. 요즘에 권하솔 선수 그 채널이 좀 재밌어졌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그러니까 권하솔 선수가 유튜버죠 이제. 유튜버로 봐야죠. 근데 네. 제가 진짜 의도치 않고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만났어요. 한 2주 전에 구재혁 씨를 제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안면을 트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근 씨하고 이렇게 하고 있나. 그리고 그래서 그 크로커다일이라는 분하고 신남자 훈련소. 네, 남자 훈련소 분하고 같이 그쪽 스태프들하고 같이 커피를 한 잔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이제 얘기하고 있다가 혹시 저기 다른 손님도 같이 이제 합류를 해도 될까요? 그래서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권하솔 선수라는 거야. 원래는 내 앞 타이밍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쪽이 좀 스케줄이 늦춰지면서 저랑 같이 협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진짜 의도치 않게 그때 예상치 못하게 권하솔 선수를 만난 거야. 그 개그맨 분하고 같이 만나서 이제 그들은 어떤 컨텐츠를 찍을 건지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권하솔 선수의 모든 이 스케줄이나 방향성이 유튜브 컨텐츠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LH 플러스도 유차사 개그맨 김영인 씨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분이 오인택 씨인가 그분이 연출을 해줬나 보네요. 그러니까 거기 그 제일 유명한 히트작이 정문홍 대표 야 꺼내 아니야 지금 너무 비한 이거 약간 너무 전원 얘기 수준의 연기 너무 울진한 연기신데 아니 진짜 그러잖아요. 꺼져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작품에 보면 옆에 같이 서 있어요. 맞아, 같이. 근데 거기서 이제 권하솔 선수가 저희 사장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사장이야? 정문홍 대표는 내가 네 사장 아니야? 막 이렇게 대사도 있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데 이제 그분이 계속 이제 저기 권하솔 선수 컨텐츠를 기획하고 같이 촬영하고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막 다니면서 하고 그리고 로드 FC 백스테이지에서 저 만났을 때 뭐 저도 막 촬영을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칭찬도 많이 해줘서 그때 진짜 감사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활동을 진짜 버라이어티하게 하는 그리고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아까 방금 저는 이제 바나나몰에서 솔직히 좀 컨택을 한 줄 알았거든요. 그 권하솔 선수. 그런데 본인이 본인이 직접 했다라고 했을 때 감각이 있다. 왜냐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격투기 선수들은 좀 부끄럼쟁이인 것 같아요. 저도 좀 예전에 다른 행사가 있었을 때도 몇몇 선수들을 연결해 주려다가 좀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이용을 못 하는데 이번에 이용 잘했나요? 어떻게 권하우 선수는? 잘했죠. 그리고 제가 그 촬영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그 오인택 씨라는 분이 어쨌든 그 개그맨 출신이고 지금 뭐 기획 뭐 회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뭔가 기획하는 거에 잘 따라간다. 권하우 선수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거의 맡기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런 거를.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 출연자인 거지. 연기자. 연기자인 거지. 예. 그렇게 해서 예능 느낌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한 판단이고 너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 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하여튼 뭐 1년 정도 1년 짧게 1년 정도 전에 올해 안에 10만은 넘지 않을까. 저도 올해 제가 저랑 예상했던 저는 연말까지는 10만 무조건 된다. 왜냐면 일단 그 합방의 그 게스트들이 지금 다른 게 지금 메구리 씨, 뭐 구제역, 크로커다일 거기에 뭐 운동할 때 연예인들 엄청 나오고 블랙 컴뱃이나 뭐 이런 뭐 단체 가리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개그맨들도 엄청 나오고 그러니까. 개그맨들 많이 나오고. 사실 그런 데서 사실 승부 나는 거거든요. 셉니다. 지금 나가는 아니, 게스트로 그리고 나가는 것들이. 거기서 연기 잘해요. 그들이 지금 이름이 바뀌었네. 좋아하시는 거? 우리들의 이야기. 그 이제 그 조폭 드라마. 그 프리퀄이거든요. 저번 시즌에 프리퀄이고 어렸을 때 나오는 건데 거기서 권한솔 선수가 약간 얍삽하면서 좀 그런 돈 많이 번 사람으로 나와요. 오히려 싸움이 아니라 그런 연기도 또 잘해요. 막 애들한테 막 이러면서. 야쿠자 김재훈도 나오잖아요. 네. 둘이. 정문홍 회장도 연기하지 않나요? 여기서 정회장. 정문홍 회장은 이때부터 연기가 이미 하신 거고 이때도. 그 연기라고 보십니까? 100%죠. 1000%. 10,000%요. 연기예요? 모르고. 또 얼굴 뻔뻔. 괜찮아. 모르실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넘어갈게요. 아니 저는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그럼 얼굴 봐. 예끼 이거 할 때 연기를 알고 모르고 했다? 아이고. 그거 모르고 했다? 모르고 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연기가 아니죠, 그거는. 100% 연기죠. 그거는 아니 왜요? 저는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왜 연기 아니라고 보시냐면 이게 연기입니다. 아니요. 저는 연기가 아니라고 보신 걸로 몰아가겠습니다. 이것까지 칠 줄 몰랐다 이 얘기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하튼. 예. 근데 이제 권한솔 선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복귀 언제 하냐? 살도 지금 빼고 있고 몸도 좀 좋아 보이는데 복수 이제 시리즈 해야 되지 않냐? 근데 마음이 없어요. 그렇죠, 끝이죠. 복귀 마음이 없어요 지금. 반응을 봤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현장에서 저랑 권현 선수랑 뭐 만났으니까 뭐 추성훈 얘기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 하다가 지금 메구리 씨 작품이 나오느냐 저한테 물어봐서 메구리 씨는 권하솔 씨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공식 은퇴는 없지만 작품은 안 나온 지는 꽤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래요 반응이? 맞다. 동의하는 이해를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은퇴는 한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자기가 이렇게 나오면 나올 수 있지만 아직은 메구리 씨도 지금 안 하고 길을 열어두는 거죠. 좋은 작품이 오고 좋은 대전료가 맞으면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로드 FC가 됐든 다른 단체에서의 활동을 이제 중단을 하고 오히려 좀 자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저기 얼굴이 엄청 편해 보입니다. 얼굴 표정 많이 좋아졌어요. 표정이 좋아요. 예전에 그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그 뉘앙스는 로드에서 나온 선수들은 얼굴이 다 표정이 좋아진다는 걸로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시죠? 갑자기 이간질을 그건 같은데요? 선수로서 짊어진 게 좀 많았던 많았어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단체를 끌고 가야 되기도 하고 본인이 뭐 실력적으로는 좀 이제는 힘든 상황이기도 했지만은 뭔가 이슈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지시가 내려와서 이슈를 만든 게라고 보지는 않는데 권한솔 선수 자체적으로 그런 의무와 책임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무리해서 막 SBS를 욕하고 어디 기자회견만 가면 그런 기사거리들을 본인이 만들어 던지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암암리의 스트레스죠. 암암리. 누가 시키지 거죠. 않았어도. 근데 그 얘기를 전 직접 들었어요. 그날 SBS를 욕했을 때 권한솔 선수한테 가서 제가 좀 그런 얘기했잖아요. 좀 권한솔 선수 난처한 질문했어요. 왜 복수로도 멈춘 겁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 기자회견 때도.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아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푸는 과정에서 어떠세요? 그랬더니 좀 스트레스도 많았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그랬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했어요 거기서. 그게 저는 그런 변화의 포인트로 봐요.
그 전에 권원 선수가 막 10년 전 막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혼자였잖아. 그쵸. 근데 지금 이제 가정도 가정이 있고 생겼고. 딸도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자꾸 내가 그런 쪽으로만 비춰지는 게 가족들에게 미안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마음을 놓고 유튜브에 전념하면서 새로운 콘텐츠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상경을 하면서 김동현 선수의 태클을 많이 본받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 태클을 좀 이어가고자 네, 좀 여러 가지 이거 자기 범위를 늘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유튜브 커 나가는 거 보면 저는 되게 드라마틱한 유튜브 채널은 정찬성 선수 채널이라고 보거든요. 가다가 갑자기 이제 뭐죠? 좀비 트립. 파이트 클럽, 네. 파이트 클럽으로 쫙 올라가고 네. 좀비 트립 상타 치고 지금은 이제 연예인 콘텐츠로 완전히 연예인들이 상담 비슷하게 해주는. 그 정찬성 선수 채널에 대해서는 제가 요즘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와, 초반은 재미가 없어도 이렇게 없는 채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이 맞으면. 근데 그러다가 파이트 클럽 좀비 트립 뜨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맞아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 들 정도였냐면 정찬성 선수는 박지성 선수처럼 그러니까 운동만 열심히 하시는 사람이 맞는 것 같다. 기획자들이 되게 열심히 한 거죠. 전 무조건 기획자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정창훈 선수도 기획자 없으면 절대 안 됐던 거고 지금 그거를 찾고 있는 사람이 최도호라고 봐요. 최도호 지금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기획자만 받으면 확 떠요, 사실. 정찬훈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샌드박스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샌드박스에 있었던 그 편집 그 감독 그분이 와서 거의 합류를 했다라고 제가 최근에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연예인 콘텐츠까지 이렇게 좀 간 것 같아요. 우리 갑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딱 들어오고. 그러니까 잘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라인이 중요하듯이 어떻게 누굴 만나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찬성 선수가 초반에만 해도 진짜 한 1년 반 전만 해도 자기는 이런 쪽으로 갈 생각이 아예 없다는 느낌으로 얘기하곤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 자기는 운동만 하고 뭐 이렇게 아예 저는 그렇게 못해. 그런 거 말주변이 없어서 못해.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제 좀 이게 태클을 쫙 타고 자기가 카메라를 받아보니까 뭔가 좀 떠졌나 봐요. 눈이. 지금 제가 예능인으로서 이제 김동현 선수의 뒤를 밟아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 저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건 오르테가를 이기고 볼칸도프스키를 이기고 그 전에도 연승을 하면 이게 지금 아직 안 나왔을 수 있다고 봐요. 성적에 대한 한계에서 느끼는 부딪힘에서 나이가 들기 때문에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권하선 선수도 마찬가지고 매미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도 비슷한. 와 본질이다. 이거 본질이 중요한 포인트다. 지금 정찬훈 선수가 UFC 패더급 챔피언이어봐요. 그걸 왜 하고 있습니까? 이제 구자에 들어오는 돈이 다른데. 챔피언이면 할 필요가 할 시간도 없어요. 그걸 지켜야죠. 그리고 이게 다른 길을 봐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왔고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말이 딱 맞아요. 지금 1위잖아요. 네. 국내 격투기 채널 중에 지금 네. 100만 아닙니까? 100만. 100만이죠. 유일한 100만. 유일한 100만. 근데 이것도 잘 된 거예요. 매미킴 TV가 한 70만? 네. 차도로도 한 70만. 차도로가 70만. 양 감독 TV는요? 양 감독이 거기 한 한 40만? 40만 되지 않나? 육진수 육형 TV는요? 1,500. 오 거기까지 빼고 아니 그냥 던졌는데 야차 클럽은요? 아니 육형 야차 칼럽도 10만 됐어요. 블랙 컴뱃이 있다 보다. 블랙 컴뱃. 블랙컴뱃도 40만. 로드 FC 50만.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세요 근데? 짜고 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1.5만. 이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거 안 물어봤는데 왜? 류병학 기자가 경기 띄워주고 저희가 그 컨텐츠 그럼 만들면은 10만 10만 가지. 띄워준다고 하는 마음은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마음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독으로. 제가 어. 교장님이나 랭크5 유튜브를 올리고 싶은 사람인 거지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런 제가 의미예요. 그걸 올리고 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마십시오. 왜 그렇죠. 두 분이 부담을 느끼실 건 아니. 제가 뛰고 싶은 거고. 너무 멋있다. 멋있다. 근데 하여튼 다시 왜 이렇게 짧게 끊어요? 아니 좋은 얘기. 오늘 좀 가져가야 되는데. 아니 이보세요. 본론으로. 내 좋은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본론을 좀 이따가요. 5분 있다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이제 권하술 선수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10만 정도가 돼서 좀 유튜브가 활성화가 되면 멋진 그 뭐라 그럴까 그 마무리 경기 그냥 은퇴 경기 왜냐면 지금 살을 빼고 있으니까 몸도 괜찮아질 거고 몸도 어느 정도 나아질 거고 그래서 뭐 멋진 은퇴 경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10만. 네. 네, 10만 뭐 대.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어떤 선수들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선수들 안 좋은 부분을 과감없이 까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저희가 대중적으로는 권하솔 선수 참 인성 안 좋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저희 보십시오. 권하솔 선수 아무도 안 깝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이 사람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는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10만이 된다고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우차싸 요즘 우차싸가 대세인 거 아세요? SBS 개그맨들이 굉장히 잘해요 유튜브에서. 진짜 우리가 알려진 거는 개콘 출신이지만은 암암리에 있던 우차싸 SBS 개그맨들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B급 청문회 이런 거. B급 청문회를 떠나서 메타 코미디 클럽 등등 엄청 많은데 피식대학이 대표적인 거죠. 그 사람들이랑 어떤 연주를 타고 있다고 보거든요. LH 플러스 굉장히 재밌고 저는 분명히 내년에 훨씬 커진다. 알겠습니다. 커졌을 때 권하솔 선수 저희를 한번 초대해 주십시오. 저는 옛날에 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스파링 할 때 니킥 점핑 니킥 얼굴 많이 기억나시죠? 사진 찍으셨는데. 그리고 이거는 류병학 기자 준비할 때 네. 권하솔 선수 가야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권하솔 선수가 제가 점프를 그 정도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맞출 뻔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이 이벤트식으로 기자들하고 선수하고 한번 스파링 같은 그게 거 WSFO 1에 대했을 맞아요. 거예요. 장충체육관에서. 예. 그 처음에는 저한테 마지막에는 이거 약간 오프던데 김보성 씨가 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기자들이랑 하고. 근데 그때 있던 염 대리분이 유 기자님 한 번 더 나가시면 안 되냐. 저한테 그런 거예요. 하기 전에는. 근데 알겠다고 하면 뭐 2번 하면 된다. 근데 제가 이제 권하솔이랑 하는 거 보고 다른 사람이랑 싹 교체를 했어요. 진짜 팩트입니다. 오. 진짜 이건 이거는 가야 된다. 이 팩트 오브 더 콘텐츠는. 팩트입니다. 이 콘텐츠 가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이충진 기자님이나 우충원 기자님인가가 그냥 이렇게 김보성 선수 갑자기 섀도우하고 막 이런 거. 저는 안 받아줄 것 같으니 저를 싹 뺐죠. 알겠습니다. 네네. 이거 영상 편지 한 번만. 이거 만약 보시면은 당첨되시는 거죠? 제가 그 촬영 끝나고 급히 티파워즈라는 회사 분들이 오셔가지고 일본 회사인데 그분들이랑 급히 나갔어요. 그러니까 전 촬영 중간에 없어진 거예요. 권하솔 선수랑 메구리 씨랑 촬영 팀들만 남고.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어제 그저께 제가 그 담당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촬영 끝나고 권하솔 씨랑 오인택 씨 그쪽에서 용품을 조금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느냐. 원한다? 네. 했는데 그 팀장이 권한이 없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 돈 주고 사가셨대요. 아이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 아웃레이지 이 풀 버전을 한번 보셔서 이 부분을 보게 되신다면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아니 아웃레이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되잖아요. 연락 주십시오. 아니 왠지 그냥 이렇게 하고 공론화 시키고 싶은 그분이 보고 이걸 볼지 안 볼지가 궁금해요. 보죠. 안 볼 거예요. 자 일단 권하솔 선수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줄 거예요. 정윤아 부사장님 스페셜 땡스트 정윤아 부사장님한테 멀리서 찾지 마라. 당장 저도 필요합니다.